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 라디오 미스테리 굿. 안녕하세요, 굿디 히렌츠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칙 수행자 이비우예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매점 주인입니다. 와, 여러분 네. 시작부터 놀라셨죠? 비주얼 업그레이드. 4회차에 가장 무섭지 않은 사연을 찾아라. 네. 여러분, 저희가 가장 무섭지 않은 분에게 투표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바로 이 배우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컨셉은요, 이 배우님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저의 컨셉은 네. 히렌의 게릿 뷰티의 어떤 게릿 더리. 게릿 더리의 게릿 뷰티를 이제 게릿 더리로 이제 승화시키는 희생양이 되었어요. 네. 눈썹과 눈썹 사이에 그 미간을 채워넣을 수 있는 그 아름다움과 이 공백의 아름다움을 보기 싫어하는 이 그 코 옆에 있는 점. 그치. 쿵푸 팬더의 싸대기를 때릴 수 있는 이 먹마크. 다 있어. 댓글로 도깨비를 재현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맞아. 그래서 저희가 이 배우님께 특별히 도깨비와 프리다 칼로와 벌칙 컨셉을 정해봤습니다. 도깨비 분장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원래 히렌이 나한테 했던 건데. 밤은 이거 자, 맞지? 도깨비가 이제 한번 불러주세요. 밤은 맞나? 솔직히 이 정도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세요. 커먼 이 배우님의 이 벌칙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오늘 좀 노멀한 컨셉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걸 보니까 너무 약해.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 프리다 칼로 머리띠에 제가 원래 오늘 할로윈이니까 너무 예뻐. 네. 분장을 되게 세게 하려고 근데 했거든요. 이게 좋은 거 같은 게 히렌이 항상 이쁜 것만 이제 많이 하잖아. 그래서 아니 다음에 이제 게릿 더리를 내가 해주려고. 원래 매도 먼저 맞는 사람이 덜 아프다고. 여러분 두렵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회차에 내드렸던 퀴즈 진짜 청취자 사연을 찾아라의 정답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네. 빠밤. 자, 기호 1번, 2번, 3번 중에 누구였을까요? 의외로 많이 못 맞춰주셨는데 맞아요. 정답은 바로 하와이 매점 주인님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몰랐죠? 그 전 회차는 자쿠메 투구라는 자쿠메 투구로지. 디테일한 게임 내용이 있었는데 네. 이분도 있었어요. 바람의 나라. 네.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디테일 때문에 다들 넘어오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들이 보내주신 굿식 창고도 개방할 거니까요. 조금씩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역시 지난번에 이어서 진짜 청취자 사연 찾기가 되겠습니다. 진짜 그 댓글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좀 미스테리 곡 같은 분위기가 좀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런데 그치. 나도 좀 그런 걸 느꼈거든. 네 친구 여기 있다. 내 얼굴 보고 웃는 거야 지금? 그걸 말해야 알겠어? 지금 얼굴 봤는데 언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면 까먹었는데 네 근데 지금 정말 너무 더워요. 더우니까 벌칙입니다. 맞아. 정말 이거 그것도 내 거 아닌데 땀으로 다 젖겠네. 여러분, 여기서 스피드 퀴즈 속의 퀴즈. 이 코트의 주인을 맞춰주신 분께 네. 저희가 코트의 주인이 답례를 한다고 합니다. 아 정말? 나 지금 처음 들었는데. 그렇구나. 누나 들켰잖아. 네. 이렇게 우리 퀴즈는 사라져버렸네요. 네. 더우니까 빨리 사연 좀 읽어줘. 네. 그리고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할로윈 특집으로 네. 할로윈 펌킨을 펌킨. 저희가 준비해봤는데 얘가 좀 잘 안 보여가지고 한 번씩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네. 청취자 사연의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소개를 제가 먼저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엔 진짜 꼭 맞춰주셔야 돼요. 네. 고! 칠 일 저녁 친척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는 오늘 무슨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꾼 꿈들 중에서도 너무 생생하고 소름이 돋고 이상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본인의 오싹함도 나눌 겸 더운 여름날 공포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 사는 친척 오빠는 서울에 일이 있었는지 서울을 갔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난 후 시간은 벌써 오후 9시 30분. 오빠는 시간도 늦었고 서울에 있는 동생네 집에 가서 잘 생각을 하고 근처의 마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칫솔과 일회용 면도기를 구매하고 나와 목적지를 N지도 앱으로 검색한 오빠. 실제로 동생의 집은 다른 곳이지만 꿈속에서는 H중학교를 검색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아보았다고 합니다.
검색 결과에서는 버스로 2정거장밖에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로 나와 오빠는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오빠가 동전을 넣고 다니는 가방을 열어보니 동전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고 꿈속에서 그 동전을 세어보니 500원짜리 3개와 100원짜리 18개 총 3,300원이 있었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동전도 처분할 겸 해서 택시를 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길 택시는 좀처럼 지나가지 않았고 한 대, 2대째 택시를 보내고 3대째 택시가 빈차 불을 켠 채로 오빠에게서 조금 지나쳐서 갓길에 정차를 했다고 합니다. 오빠가 다가가서 안을 보니 뒷자리에 어떤 할아버지가 중얼중얼 거리시면서 앉아 계셨고 오빠는 타도 되는지 기사님께 여쭤보고 기사님은 어디까지 가는지 물었고 오빠가 H중학교라 대답하자 기사님은 가깝다고 괜찮다고 타라고 하셨고 미심쩍지만 일단 탑승하였다고 합니다. 택시는 출발하고 뒷자리 할아버지는 계속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오빠는 점점 기분이 이상해져서 뒷자리 할아버지가 중얼거리시는 말을 귀 기울여보니 도곡에 가주세요. 도곡에 가주세요. 할아버지는 계속 똑같은 말을 중얼거리시면서 조수석에 앉은 오빠에게 손을 뻗고 뒷자리에서 목에 팔을 감으려고 하셨고 오빠는 계속 그것을 저지하며 기사님께 여쭤보았다고 합니다. 기사님, 할아버지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저 일단 내리고 빨리 데려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 그냥 가면 돼. 그럼 저 일단 H중학교로 빨리 가주세요. 아니 근데 학생, 거기는 왜 가려고 그러는 거야? 동생네 가려고 해요. 대화를 하던 도중에 할아버지는 계속 도곡에 가주세요. 도곡에 가주세요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오빠를 팔로 감으려고 했답니다. 그렇게 꿈속에서 오빠를 태우고 가던 택시가 갑자기 우회전을 했고 산골 비포장도로로 시골길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빠는 꿈속인데도 슬슬 오한이 올라옴을 느끼며 기사님, 여기 길이 이상한데요? H중학교가 이쪽 맞아요? 라고 물었고 기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맞아. 아니 저쪽에 등불 보이지? 저쪽이야. 아니, 동생이 이상한 데 사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오빠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세워달라고 말을 하는데 순간 뒷자리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쑥 내밀며 오빠를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보며 도곡에 가주세요. 오빠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며 할아버지 얼굴을 팔로 밀어냈고 가지고 있던 동전을 그 택시기사한테 던지면서 그 순간 잠에서 깼다고 합니다. 눈을 떴는데 너무 생생한 마치 체험을 한 듯한 꿈의 내용과 오빠가 눈을 뜨자마자 바로 앞에 보인 베개에 그 택시기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면서 소름이 쫙 끼친 오빠는 한동안 식은땀을 흘렸다고 하네요. 그때 시간은 새벽 3시. 그런데 오빠가 저에게 이 꿈 내용을 전해준 것은 그날 오후 9시가 넘었을 때였는데 오빠가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는 말이 막상 정신을 차리고 나니 오싹함은 좀 가셨는데 식은땀이 그때까지도 멈추지 않았고 요즘 이 폭염의 날씨에도 손발이 계속 차서 종일 시린 손발을 매만졌다고 합니다. 오빠가 이 꿈을 더 오싹하게 느꼈고 저도 무섭다고 생각한 이유는 오빠가 꿈에서 말한 목적지인 H중학교나 꿈속 할아버지가 말한 도곡에를 검색해본 결과 모두 실지 않은 지명과 학교 명칭이었고 오빠는 평소 전혀 알지 못했던 지명과 학교였습니다. 저와 오빠는 우스갯소리로 어제 돌아가셨다는 그 어르신이 가는 길에 데려가려고 꿈에 나타난 거 아니냐는 말을 하였지만 오빠는 여전히 손발이 시렵다고 하고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할아버지의 도곡에 가주세요 라는 말이 너무 오싹하며 그 순간 저도 소름이 쫙 돋았고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괜히 오싹한 기분이 든답니다. 도곡이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도곡동은 그러니까 아마- 아니고 도곡계인 거지? 도곡에가 도곡에. 도곡에 가주세요니까 무슨 고개 이런 거. 그러니까 강남구 도곡동 아닙니다, 여러분. 도곡에. 아니 이거를 아마 어.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검색해 볼 수도 있어요. H중학교 음. 도곡에. 정말 신기하네요. 간 적도 없고 음. 아는 적도 없는 지명이랑 학교까지. 음. 그러니까 지명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학교는 진짜 좀 알기 힘들잖아요. 네. 왜 태몽을 꿀 때도 뭐 네. 주변에 사람들이 태몽을 꾼다던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걸 대신해서 꿔주는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분들 말처럼 장례식장을 갔고 부모님이 그런 이제 상이 있는 자리를 갔으니 관련된 분이실 거 아니에요? 아무 관련이 네. 없는데 상을 갈 리는 없으니까 그죠. 꿈을 대신 꾼 건 아닌지.
그럴 수도 있겠다 진짜. 나는 좀 그 생각이 들던데. 네. 아 다리가 저래요. 그래야만 했냐? 앵글에서 안 나오는 줄 알고 했는데 이거? 이 쩍벌이 나올 거야 아마 쩍벌. 아 미안해요 진짜로.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전기가 너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청취자 사연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맞아. 내 사연이 진짜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건 모르는 거니까요. 두 번째 사연 가시죠. 고고고. 저희 직장 동기 중에 신기 있는 여자 동기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눈이 조금 강렬하달까? 조금 무섭고 평소에 기가 센 편입니다. 그 동기분이 부산 출장에 가서 이야기해준 집안 신기 관련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 할머니가 무당이셨대요. 경북지방에서 알아주시던 무당이셨다고. 나라에 일 생기는 나란이라는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라고 했으니 대단한 무당이셨다고 합니다. 첫째 아들, 그러니까 큰아빠는 스님이셨고요. 산속에 계신다고 해요. 동기분도 12살 때 뵙고 그 후 한 번도 못 뵈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동기님의 아버지이신데요. 신기가 아주 조금 있으신데 가끔 불 끄고 TV 보다가 뭐라고 혼잣말을 하시는 수준이래요. 잡기랑 약간 대화하시는 스타일. 무서워. 그리고 엄마는 그냥 귀신을 못 보는 평범한 주부이신데 깡이 대단하시다고. 기대된다. 엄마 파워 나오나요? 문제는요, 여자 동기랑 그 오빠분인데 오빠분은 확실히 잘 보신다고, 심지어 귀신하고 쌍욕하고 잡기랑 싸우는 걸 몇 번 목격했다고 해요. 하루는 가족이 다 같이 아침을 먹고 있는데 자꾸 벽시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시 고쳐거리면 또 떨어지길래 아빠가 걸지 말라고 그냥 그 벽시계 놔두라고 하셨대요. 근데 말없이 밥 먹던 오빠가 조용히 벽시계 쪽으로 가더니 반찬으로 있던 김을 던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아요. 지금 저희 좀 배고파서 예민하거든요. 아니 근데 뭐 김이 던진다고 거기까지 날아가나? 그러니까 나 불 때 야! 이러면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던져 여기 앞에서 오뎅 같은 걸 던졌어야 찰싹 맞을 건데. 김보다 더 웃긴 얼굴이. 못 보겠어요. 웃김이 묻어있나요? 네. 웃김. 오 좋았다. 좋았다. 자 나중에 아빠가 물어보니까 남자 꼬맹이가 김 달라고 자꾸 벽시계를 떨어뜨렸던 거라고. 오빠가 대학생 때 후배들이 옆에 붙이면 부담스러워. 저로 가면 안 돼? 좀 더워. 이게 뭔가 털이 느껴져. 나 거짓말 아니고 누나 몸에서 열기 나와 열기. 한 번은 오빠가 대학생 때 후배들이랑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 후배한테 계속 피 비린내가 나더래요. 너무 신경 쓰여서 그냥 흘러가는 말로 너한테 피 비린내가 나. 그랬는데 그 여자 후배가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낙태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카톡으로 솔직하게 오빠한테만 얘기했대요. 오, 장난 아니다. 와, 씨. 그리고 저의 여자 동기 말에 의하면 귀신이 자주 목격되는 곳이 나이트클럽, 병원, 교회나 성당이라고 해요. 왜지? 특히 나이트클럽은 스테이지 천장이나 스피커 쪽. 나 이 얘기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막 스피커 어디에 앞에 앉아있는 앉아있다고. 여자들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청이 잘 들린대요. 소름 끼칩니다. 그리고 동기의 말에 의하면 귀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서로 알 수가 있대요. TV에 연예인이 나오면 오빠랑 서로 같이 느낀다고 하네요. 귀신 볼 수 있는 연예인, 그러니까 무당팔자인 연예인 3명을 이야기해줬는데요. 2명은 남자 연예인이래요. 누굴까요? 나 궁금하다. 이런 거 너무 궁금해. 한 명은 예전 아이돌 멤버고 한 명은 예능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 연예인 한 명은 중년 아줌마 연예인이라고 콕 집어 얘기해줬대요. 근데 되게 소름 끼쳐요. 이 3명의 공통점은 다들 이혼이나 교도소 한 번은 갔다 온 걸로 뉴스에서 본 적 있대요. 그만큼 팔자가 정말 세다고 합니다. 동기가 대학생 때는요, 친구 자취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뭐에 홀린 듯 거기 있는 친구들 앞으로 미래를 봐주기 시작했대요. 친구 A에게 야, 너 지금 남친이랑 당장 헤어져. 찢어주길로. 친구 B에게는요, 좋겠다. 좋은데 취직하겠네. 이게 다 니네 부모가 조상 잘 모셔서 그런 거야, 윤현아. 와. 이런 식으로 다 봐줬다고 하네요. 나도. 저희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요,
3년 지나가 보니까 자기가 했던 말이 다 맞았다고 합니다. A의 남친은 사기꾼이었고 B양은 은행에 취직됐대요. 근데 동기는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전혀 없었대요. 그 당시에 친구들 말에 의하면 목소리가 할머니 말투였다고. 그 빙의가 된 건가요? 우와. 대박이네. 그리고 동기의 말에 의하면 잡기 같은 경우는 진심 그냥 일반인도 예민한 사람은 가끔 느낄 수 있대요. 이게 저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핵 예민 보스가 한 번씩 잡기를 거울로 봅니다. 이유 없이 해코지하는 귀신은 없으니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사람이 갑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오빠는요, 귀신이 자꾸 귀찮게 하면 귀신 주제에 감히 사람한테 까분다고 개보다 못한 취급을 한다고 합니다. 가끔 착한 귀신은 미리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주기로 한대요. 오, 착한 귀신 좋다. 가끔씩 와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수호천사 그런 같은 거 건가요? 같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수호천사로 생각하면 되지 뭐. 무당 집안의 시집온 동기 어머니는 좀 대단하시대요. 먼저 고등학교 때 배구 선수셔서 키도 크시고 어깨도 넓고 중요한 건 깡따구가 대단하시다. 도무지 무서울 게 없으신 분이시래요. 어머니가 시집을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슈퍼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근데 1층이 슈퍼고 2층이 동기네 가정집인데 한 여름인 어느 날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으려고 정리 중이셨는데요. 어떤 술 취한 젊은 조폭이 과도칼 어딨냐고 칼을 달라고 재촉했대요. 뭔가 느낌이 안 좋던 어머니가 칼은 어디다 쓰려고 쿨하게 물으셨대요. 얼버무리던 젊은 조폭이 수박 자르려 한다고 대충 말했대요. 그러자 어머니가 마저 마감 준비를 계속 하시면서 진짜 쿨레난다. 수박 가져와요. 내가 잘라줄 테니까. 지지 않아. 오, 멋있다. 하고 젊은 조폭을 그냥 보내셨대요. 깡따구 센 어머니는 그날 그 조폭이 수박을 가져오는지 아닌지 새벽 2시 반까지 기다리셨는데 그 조폭은 그 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졌어. 행복한 마무리.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희 그 동기네 1층이 슈퍼였고요. 2층이 동기네 집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오빠가 7살 때 유치원을 마치고 2층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놀고 있었대요. 엄마는 1층에서 가게를 보고 있고. 근데 저녁 준비하려고 2층에 올라와 보니까 현관문 앞에 엉성하게 푼 밥 한 덩어리랑 숟가락이 떨어져 있었대요. 네. 엄마가 이 찬밥 덩어리가 왜 여기 널브러져 있냐고 물으니까 오빠가 어떤 할아버지가 밥 좀 달라고 해서 내가 퍼줬어. 라고 얘기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슈퍼 옆 계단으로 올라갔던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엄마는 알았대요. 우리 아들이 귀신을 보는구나. 놀라면 아들도 놀랄까봐 쿨하게 야 밥만 드리면 어떡하니 반찬도 같이 줘야지. 엄마 왠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 동기는 오빠 초딩 때 일화가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오빠네 반에 한 남학생이 전학을 왔대요. 키도 작고 조용하고 숫기도 없는 남학생이었는데 그 학생한테 뭔가가 끌리기 시작했고 옆에 가면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났다고 해요. 근데 주변 친구들은 아무 냄새도 안 난다고 그랬는데 오빠만 계속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서로 성격은 안 맞았지만 뭔가에 끌림으로 친해졌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친구 집이 떡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뭐 식당 아들 같았더라고, 뭔가 느낌에. 아니 근데 가르치고 귀신이 떡을 좋아해서요. 그 냄새 때문에 오빠가 그 친구한테 끌렸다고 해요. 오, 대박. 뭐야. 귀신이 나도 떡을 좋아한다고? 떡 되게 좋아한데? 이 집 재밌다. 자,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네. 귀신이 떡을 좋아하면 서양 귀신들은 파스타를 좋아하는 케이크 거예요? 라이스 케이크 케이크, 좋아하는 라이스 거예요? 케이크. 좀 신기합니다. 저의 두 번째 청취자 사연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리얼하고 디테일하지 않아요? 제 사연이 진짜입니다. 지난 사연부터 어머니들이 많이 하드캐리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목사님이 이기셨던 어머니에 이어서 배구 선수 어머님까지 진짜. 어머님 2부자 반찬도 같이 드렸어야지. 이었습니다. 하와이 매점 주인님의 사연 가시죠. 3번 타임. 선글라스가 업그레이드 됐네요. 안 내려오게 하려고. 저는 인천에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쭉 인천을 벗어난 적이 없는 순수한 인천 토박이. 이제부터 저희 집이 이사하고 나서 겪은 일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5살이 되던 해 우리 집에 둘째. 무슨 말이야? 털이 팔에 느껴져. 아니. 근데 나도 요새 자꾸 보여 이게. 제가 5살이 되던 해 우리 집 둘째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남동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정말 잘생기고 예뻤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내 손에 네 동생이야 하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내 동생을 안아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건강했던 동생이 집에 이사 오고 난 후부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열이 40도를 육박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늘 구토하고 경기 일으키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119로 부른 적도 상당히 많았고 지금까지도 어머니께서는 정말 죽어가던 애 잘 살렸다고 내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을 정도로요. 그리고 아버지, 예전에는 대기업 기술직을 하고 계셨지만 지금은 다른 일 하시는데요. 근데 아버지마저도 우리가 이사하고 얼마 안 계시다가 좋은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터가 안 좋았나? 이제 이사 오고 나서부터 생긴 일들이에요. 당시 아버지와 같이 입사하고 한솥밥 먹던 동기들 중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네? 왜지?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여러 일을 하셨는데 동기들이 불의의 사고로 정말 한두 명씩 이곳저곳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떨어지시거나 어디 깔리시거나 정말 갑작스레 병으로 돌아가시거나 무섭다. 그래서 아버지와 항상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인천 구월동 여기 아는데 구월동 알죠? 인천 구월동이란 동네를 지나면서 아버지께서는 늘 같은 얘기를 반복하셨어요. 여기를 만들 땐 여기서 누가 죽었고 저기 있을 땐 누가 죽었고 또 한 명 어디서 빠져 죽었고 그래서 저 원래 건물 하나 지을 때 아니, 많이 누나. 철학사를 하신다고 하니까 누나 사연 읽을 때 너무 너무 몰입해서 너무 진짜 같잖아요. 진짜니까요. 아니 진짜니까. 내가 진짜인데. 우리 모두 진짜예요. 이 누나가 진짜구나. 나 계속 이렇게 듣는 거야. 아니 나 구월동 나 나가는데 뭐 이러니까. 구월동 아는데 그리고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일이 터집니다. 아버지는 이 일 저 일 생각하시다가 결국 지게차 운전하시는 일을 하게 되셨는데요. 예상외로 일은 잘 풀렸고 전에 받은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생겨서 모두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지게차의 백미러에 웬 하얀 물체가 쓱 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백미러에 뭐가 묻었나 하고 잠깐 몸을 틀어 장갑 낀 손으로 백미러를 닦으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철컥 소리가 나면서 지게차가 후진하기 시작했고 뒤에 가던 사람 한 명이 깔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였지만 내가 확실히 타 있었고 내 지게차이니 내 잘못이라면 모든 걸 떠안으셨대요. 어떡해. 아니 이게 생업이시는데 얼마나 그러면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실까요? 그 후로 우리 집은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요. 아이고. 그 빚은 아직도 갚지 못한 채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술을 드시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무언가가 지나갔었어. 백미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난 정말 누르지 않았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솔직히 너무 근데 길어서. 내 얘기가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누나 얘기가 너무 진짜 같았어. 아니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어요 진짜. 아니 어떻게 보면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쨌든 안 좋은 맞아요. 일이 계속 연이어서 생기는 거니까 집 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은 게 나는 솔직히 미스테리 곡 때부터 지금까지 있잖아요. 막 물건 함부로 못 주워오겠고 내가 원래 그런 거 전문이었는데 알게 모르게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일이 있으신지 저희 미스테리 굿을 듣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네. mylazybook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의 사연과 오늘의 정답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뽑아서 네. 요 쿠키 네. 선물 드립니다. 저희는 그러면 다음 벌칙이 아닌 다음 재밌는 사연을 또 준비해서 올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굿디 히렌치였습니다. 이비유예요. 하이 매점 주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굿! 굿. 안녕. 한 일만 생기세요. 안녕. 행복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내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여기 부담스러워. 땀이 너무 나 이거 지금. 뭐야 땀이. 여기 커튼 닫혀라. 행복하세요. 이거 여담인데 누나 근데 얼굴 분장을 이렇게 해서 이제 벌칙을 하고서 사연을 진작 읽으니까 옆에서 희정이 자꾸 웃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 되게 진지해서 도서관 가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막 웃긴가 봐 내가. 기사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벌칙이 왜 벌칙인지 손가락을 이거 넘기려는데
여러분 진짜 이거 희린이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게 얼마나 디테일한 고충을 겪고 있는지. 드레스랑 어울리는 장갑이거든요. 근데 그래. 이게 터치 터치가 장갑이 안 돼. 아니라서 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어. 빼고. 아니 그리고 미스테리 굿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